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저의 전공인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겠습니다. 강의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전 적천수는 충분히 제가 흡수할 수 있다고, 적천수의 이론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수없이 봤으니까요. 저희 24장 성정장인데요. 이 장은 이걸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정이라는 게 여기서 설명이 있는데,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오기가 불려 어우러지지 않았으면 성정은 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5가지 기운이잖아요. 그럼 목화토 금수가 되겠죠. 그런데 금은 토는 없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했어요. 사례명조가 3개예요. 사례명조가 3개고요. 그 다음에 수서부터 나와요. 수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원문에, 그러니까 적천수 원본에 있는 걸 이렇게 임철조 주가 한 거죠. 물론 유백원 주도 여기 있어요. 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금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목, 화가 수, 여기 화가 하나 있죠. 수,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금이 있어요. 그리고 토는 없어요. 그 토는 중심오행이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역시 4개를 다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번째 끝나고 5번째가 최요 어쩌고 해서 서쪽의 물이 남쪽으로 갈 때의 경우, 그건 대운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일주도 비교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강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동쪽에서 불이 일어나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북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순생, 순하게 따르는 것. 또 그 다음에 역생이겠죠, 뭐. 역생이에요. 순생 다음엔 역생.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명이 나와요. 그러면 양명은 발달하는 뜻이죠. 그럼 음택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양인도 적천수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인장이 사례명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적천수도 양인장은 인정하고, 또 역시 격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가 3개인데, 첫 번째 명조가 아주 참 격국으로서는, 격국론을, 요즘 제가 격국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있는데, 격국론에서는 완전히 용신과 시신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격국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격을 잡아 놓고 나면 그것을, 그 격을 깨는, 그러니까 길신해서 그걸 깨는 오행이 안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특히 천간으로. 지지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나 지지로만 있을 때, 월지에만 있을 때는 또 지지로 들어오는 대우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명조가 격으로서는 진짜 폭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을 설명하시면서 성질 좋고 사람 좋고 라고만 말씀하시고, 벼슬이 어디까지 됐다는 소리는 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원문을 봅시다. 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면 말씀드리지만, 이 성정장 역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용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성정하면 뭐예요? 유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하면은 특히 성리학 쪽에서 잘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에 뭐까지 건드렸냐면, 뭐예요? 주렴계의 태국도설까지 제가 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기가 불려 어그러지지 않으면 성정은 중화를 이룰 것이다. 이 중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 쪽에서 나온 거예요. 탁난 편고, 탁하고 어지럽고 편고하면 성정은 어떠하다? 괴역, 어우러지고 고역하는 것이다. 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시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임시주를 한번, 이거 제가 평을 했어요. 다음 내용은 본 논평자 박사 논문 중 네 번째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 장에서 중화용신의 이론 체계절, 성정에서의 중화용신의 목에 발표한 것이다. 이것에도 육아해설을 차용해서 중화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 5가지 기운의 원형 위장이 되고 사람에 부여하면 인의일지 신성으로 나타납니다. 신의 성으로 나타나며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성실은 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 성은 인의예지 신이요. 정은, 측은, 이건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성실의 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또 천도는 원양위장으로 순환하면서 사계절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주령계에서 이미 태극도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다음은 임철초의 주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용을 해서 여기까지도 박사 논문에 게재를 한 거예요. 임시화에서 오기자 5가지 기운을 가진 자는 선천에서 낙서의 기운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일일이 알 거 없고 선천이든 후천이든 보죠. 양은 그 사정이란 뭐냐면 좌우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가 자가 될 것이고 오가 될 것이고요. 여가 묘가 될 것이고요. 여가 유가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사정기에 양이 걸치는 것이요. 음은 그 사우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진이 될 것이요. 아니죠. 축이 될 것이요. 여기가 진이 될 것이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미가 될 것이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똑바로 그리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토는 그래서 음은 거하기를 사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는 기거우 간과 곤이에요. 이 간은 어디를 뜻하냐면 이 동북방을 뜻해요. 여기를요. 그리고 곤은 여기를 뜻해요. 이 토를요. 그래서 구천에서는 바로 그 자리를 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은 목에 속하고 때는 어디냐? 봄에 속하고 사람에게는 인이 되며 남방은 어디에 속한다? 때는 불에 속하면서 때는 여름에 속하고 사람에겐 예의가 된다. 그리고 서방은 금에 속하면서 때는 가을이요. 사람에게는 의리로서 되고 북방은 수에 속하는데 때는 겨울이요. 사람에겐 지혜라. 그리고 간고는 토인데 고는 고는 그 서남 쪽이네. 제가 잘못했네요. 오히려 간이 간이 저 동북방이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어요. 고는 남서방이에요. 여기요. 남서. 이렇게 됐으면 남서방이요. 또 왜 없을까요? 간은 여기 있네요. 간은 동북방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개, 주는 어디에서 나오냐? 토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겨울이 다 되면 봄이 오게 돼 있으니 토가 아니면 불렁지수 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토가 아니면 불렁제목 나무를 키울 수가 없으니 오직 임의예지는 성질로서 성품으로서 비신 이게 토가 신이에요. 신이 아니면 불렁성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이 믿을 신자는 이 4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인의예지를요. 그래서 고로 성인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간은 동북자요. 즉 신으로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북에서 토로서 이루는 것이니
부어. 아, 이거 요 마크가 잘못됐네요. 점이 앞에 찍혀야 될 게 뒤로 물러났죠. 네. 이렇게죠. 사람에게 부여한 자는 곧 중요한 것은 오행에서 불려 어그러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중화순수하게 될 것이니, 즉 있다. 사람에게는 측은, 사양, 성실 이런 정이 있는 것이다. 바로 편고하고 혼탁하면 태가불급하든지, 그러면 즉 시비가 걸리고 괴역 어그러지고 고역하고 교만하고 오만스러운 성질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례명저가 3개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성질이 좋다는 것과, 두 번째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아주 성질이 까탈스러운 사람을 철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네,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해석은 쭉 해놨어요. 하나하나 끊어서. 네. 그래서 사정은 좌우 묘유요. 좌우는 먼저 진술충리에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끊어놨어요. 네, 그래서 역평 아래는 논문 내용이다. 임철철은 하도 낙서와 선천후천에 관한 역학론을 차용해서 오행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중화되고 순수해야만 바로 인의지의 성이 측은, 수어, 성실의 정으로 제대로 갖추게 된다고 육아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는 육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한문이 더 낫겠죠. 육아서를 해놓으면 이거 원문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고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육아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오성과 오정은 바로 육아철학, 특히 성리학에서 다룬 철학적 주제들이다. 사실 성정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간 본성의 문제는 중국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뭐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적천수에서 이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참 적천수가 대단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평진전보다 이 유가적 개념이 아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론에서 이제 이와 기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적천수에서는요. 그래서 임철철은 이 인간 본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성정이란 개념을 들어서, 개념을 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좀 넘겨 작아서 그렇지, 적천수 원문에도 벌써 이미 성정이라는 게 들어있죠. 지금 뭐 제가 논문을 쓸 때 임철철을 너무 주인공화 해서 그런 거지, 이 임철철을 중심으로 논해서 그렇지, 임철초가 성정이라는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적천수 원본에는 이미 성정이라는 게 있다. 이해하시라. 이게 이제 식신격이에요. 참고로 이게 사주로 보면 이게, 자 보세요.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일주. 저는 이거 처음에 한번 슬쩍 쓸 때는요, 격공으로 뭐를 잡았냐면, 자평진전에서는 저는 녹곡격으로 잡아놨어요. 인월의 간목만 보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주가 그렇지 않더라. 인중병화가 투출을 해서, 이건 식신격이다. 더군다나 식신생재격이다. 격으로서는 아주 최고 좋은 격으로 나왔고요. 대운에서 이거 임계수 대운을 피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이 임계수 대운은 들어오면 또 뭐가 막아주냐. 여기 있잖아요. 무토가. 이게 뭐예요? 구신이잖아요. 이것도 구신이고 이것도 구신이에요. 임계수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니까요. 구신으로서. 구할 구자예요. 신을 구하는 거예요. 구신. 이 구신이 있어서 이미
임계수가 들어와도 무난하게 괜찮을 것이다. 이 뭐죠? 이런 거, 갑을, 이런 거 사실은 구신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선 제일 급하게 막아야 될 것은 임계수를 막아줘야 된다.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수를. 네, 이런 경신금은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운으로 흐르겠지만, 일단 용신을 잡고 나면 이 용신을 지켜줄 구신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길신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이 불용하거든요. 자, 금이 불용하고 나면 목이 채니까 금 불용하면 뭐예요? 토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토화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태운이 토화로 흐르냐? 이 억부론에선 이 소리가 맞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저 격으로서 그냥 중급 정도로, 중급이 아니라 일반 서민적으로 살 수 있다. 출세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를 못하세요. 철주 선생께서. 자, 봅시다. 갑자일원이 생운 맹춘이에요. 그래서 목 당령했어요. 그리고 불태급.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태과한 건 아니죠. 화거, 상이, 불열.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이건 결국은 이 조후도 되는 거예요. 인월의 간목은 한목 향양하죠. 추운 나무는. 이 초봄, 정월달은 춥잖아요.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토는 많지만 부족. 그렇게 메마르지 않다. 왜? 자축 이렇게 있어서요. 수는 비록 적지만 불합, 마르지는 않았다. 아주 좋은 소리만 하고 계세요. 금은 본래 없지만은 암축돼 있다. 여기에요. 그래서 즉 불수, 화지극, 불에 의해서 극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 득, 토지생. 그래서 토의 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요. 무정제지풍, 쟁전지풍.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유상생재미,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 댐댐이가 불구, 구차하지 않고 무교첨, 교첨하지도 않고요. 각박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첨 각박지행이 없었다라고 무자를 맨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유 해서 이것도 맨 나중에 있다라고 서술어로 해야 될 거예요. 겸해서 공선하고 인자하고 아주 후덕한 풍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를 서술하느냐, 어디에서 유를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끄러운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래는 논문 내용이다. 임철제의 감명법을 태어난 달에 원령을 우선적으로 보고 다음으로 우선 어떤 오행이 있는가를 살펴 명조의 강약을 살펴 중화적 용신을 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방식으로 임철조는 인간의 근본에 해당하는 성적을 분석해서 판단한다. 이 명조의 용신은 토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토는 본래 아니에요. 화예요. 이게 있는 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갖고 왔어요. 화는 희신이 된다. 그러니 사실은 맞아요. 왜 맞냐면 목체, 금토용조잖아요. 그런데 금이 불용해요. 그러면 토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희신이 되고요. 되긴 돼요. 그런데 우선은 사주 자체에서 보면 급한 것은 화예요. 병화를 쓰고 그 다음에 토를 쓰는 거죠. 자, 필자가 대운을 살펴본 결과 북방에서 서방으로 흐른다. 그러나 사주 자체가 일주를 보호하고 있어 명주에게 치명적이진 않다. 관직이나 명예에 관해서는 대운이 아쉽게 흐름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철조는 정신장에서는 중을, 정신장에서는 저 앞에서 했을 땐 중을 얘기하고요. 성정장에서는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가 논문에 있으니까요. 인간의 근본인 성정을 감명하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 무게중심론은, 오행책론은 목체금토용조예요. 그런데 금오행이 없어서 불용하고 토화용조의 용의신을 정하는데 계절을 감안하여 초춘이라 조용신을 우선해서 병화를 용신으로 하고 토행을 희신하면 될 것이다. 격국론으로 보면 혹격이 된다. 식신생제격에
목일주가 유군하여 식신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쓴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거는 위가 옛날에 논문에 써놨던 걸 갖고 온 거고요. 이건 제가 어제 새로 썼습니다. 자, 봅시다. 몇 번인가요? 401번이네요. 지난번에 400번까지 했네요. 네, 격으로서는 단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무탈하게 아무런 저거 없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급은 살았다. 예, 이게 지금 13살이고요. 이게 지금 수가 이렇게 금이 좋고 수가 좋다라는 것은 토용신으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좋네요. 이거 프로그램에서 제가 고치질 않았는데요. 토금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네요. 이거 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읽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화로 잡아야 돼요. 예. 자, 화로 잡읍시다.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예. 화토용조의 화용신이에요. 예. 바꿀게요. 영어네요. 프로그램에선 금을 희신으로 하는데 금이 없잖아요. 예. 화용신을 바꾸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 사주 별 볼 일 없어요. 예, 대운에서. 네. 이 술통은 밖에는 볼 게 없어요. 임계수도 안 좋아요. 그러나 임계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무토가 맡고 있다. 구신이. 이 갑을목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자수에 보세요, 이거. 그러나 해수 같은 건 관계 없어요. 저 임목에 가서 목을 건드려 주니까 괜찮은데, 예, 여튼간 화토로 잡으면, 그래도 목은 희신이 되니까 말년이 좋군요. 그리고 이 울은 들어와서 구태여 격국론으로요. 격국론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문제는 이 신유대운, 경신대운 일주는 뭐 관계 없으니까요. 유축 금국을 이루고 그냥 목체니까 이 금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유는 안 좋아요. 이유는 처녀는 안 좋아요. 임계수 대운은 관계 없다. 모터가 있어서 빨갛게 나왔지만 컴퓨터가 못 읽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402번 볼까요? 좀 안 좋은 사주 풀이를 하십니다. 예, 이건 칠살격이에요. 이거 특수격, 극설교각격이네요. 이건 프로그램에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이건 써야 되겠네요. 402번. 특수격이에요. 극설교가가 하는 바람에 이거 화가 용신이에요. 인성을 써이죠. 네. 자, 봅시다. 기유, 정묘, 기묘, 이거 목체죠. 을축, 극설이 교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봅시다.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좀 나쁘냐 이거죠. 기묘일원의 생호 중춘이에요. 가운데 보면요. 토호 과신. 그러니까 이게 저걸 같잖아요. 토가 허에서 신이 믿음이 적다. 일주토 얘기하는 거예요. 목다 금결한다. 음화 불능 생습토. 이 음화는 습토를 젖은 토를 생활할 수 없다. 예의가 개허, 모두 예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팔자가 순음이죠. 남자 사주 순음이에요. 저도 음년 전주 순음인데 일미 취연부세, 그저 하나의 맛이라고는 있는 것이 뭐냐면
불덩이 같은 걸 쫓아가서 세력에 붙는 거야. 아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부를. 그 마음은 어떠냐? 있다. 손인, 남의,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쳐서 리기, 자기 이익의 일을 하는 것밖에는 없고, 이게 쌍맹자예요. 다행히 여긴다.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또 남의 화를 즐겁게 여기는, 그런 의지를 갖는 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요대로 놔둘 필요도 없고 짓고 제가 뭐라고 했겠죠. 예. 토성의 특성은 중앙, 신, 황색인데 지지로 편간이 혼잡하여 일주를 공격하고 있어 토호 과신하고 목다 금결하고 음하는 불능생습토하니 예의가 모두 허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제 원문에서 따온 거고요.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는 지수를 검증해 보나마나 목세가 강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데 목다 금결하고 헌데 목다 금결하여 금토가 합력에 불용하고 다음으로 토화 용조를 구하니 천간에 기토가 둘이요 두 개의 정화가 구성되어 목체 토화 용조의 화가 용신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수를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자, 자평진전은 평관격이고요. 자, 인수를 쓴다. 한번 볼까요? 대운을.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하나요? 402번입니다. 네. 화를 쓰죠. 저기 안 보이시겠죠? 자, 보세요. 이게 이 수운으로 흐르니 목이 얼마나 더 싸가지가 없게 강하겠어요. 수운이나 되고 지금도 제일 안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이유 지금 저거 이정이기라고 그랬는데 이정이기가 아니네요. 일정이기네요. 일정이기로 고쳐야 되겠네요. 을목은 이건 여기서 투출해서 편관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극설교가가 일어난 게 확실해요. 금도 설하, 일주를 설하고 목은 극하고 하니까 기토 두 개하고 정화 하나에 화가 용신이에요. 화용신에 아주 싸가지 없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지금 53살 현재도 용신하고 합을 해서 임수가 들어오면 기토가 막아줄까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무토나 막을 거예요. 이 개수 들어왔을 땐 기토가 막네요. 기토 하나 있는 게요. 일주는 막질 못해요. 일주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격국론에서 일주가 하는 일은 오직 오행 육친만 정한다. 하는 일은 없다. 오직 용신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03번을 볼까요? 이것도 또 내려 써야 되겠네요. 화채 수금용조에서 불용을 하면 종으로 간다는 뜻인데요. 여기다 쓸게요. 병술, 을미, 병자, 이 자수를 못 씁니다. 갑오. 왜 못 쓰냐면 잠이형을 해서 못 쓰고요. 이 오화와 미터 속의 자수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병생개하. 그래서 화염토조, 천간갑목은, 갑을목은, 갑을, 고목, 조화지열, 썩은 나무가 화를 돕는 그 화의 뜨거움을 돕고 있다. 더욱 나쁜 것은 자수가 충격지염, 그 뜨거운 불에다가 충을 하니 편거혼란지상이 되다. 그래서 성정이 괴장, 아주 그냥 넓게 괴팍하게 생겼어요. 처세 세상살이 하는 게 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한 급조, 아주 불꽃이 메말라고 급하고, 마치 풍하라는 것은 뭐예요?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불이 날리는 걸 풍하라고 해요. 그래서 순하면 어떻게 돼? 그 성질이 아주 편안하고 선할 때는 천금이라도 불썩 애끼질 않아요. 자기가 쓰는 걸 애끼질 않고. 역기성, 이 사람 성질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첨을 떨면 천금이라도 애끼질 않는데, 이 사람한테 성질을 거역하면 일개, 이건 좀 계자시계자거든요. 하나의 계자도 반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아주 짠돌이죠. 그런 원인으로 가업이 파폐해서 무전,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 대운 좀 보시죠. 화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금수로 흐르니 이 대운이 좋겠습니까? 좋질 않죠. 일지자수 염상격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대운 역시 병신인 자수를 돕는 서북방 금수 대운으로 흘러 순기성이면 천금불석하고 역기성이면 일개중분하여 인지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 파폐 무전한 명주다. 역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으로, 이건 제가 지금 어제 쓴 거예요. 화채 수금용조이나 불용하고 종조오행의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 오행 중 화토 오행이 용의신이 됐다. 거듭 말하자면 일지자수는 병오행이 되는데, 이 병오행을 살리는 금수대운을 흘러서 불미한 명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운전 보세요. 이 무술대원 위에는 지금 진짜 나이로는 16살 됐네요. 지금 그래도 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병정화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무술대운이 최고 좋겠군요. 그리고는 이 수운이 들어오면 저 병신을 막 그냥 도와주는 바람에 끝날 거예요. 집안이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격국론으로 혹격 하나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억부론으로 2개를 봐서 감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격국론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보면 격국론도 어차피 대운은 보니까요. 대운은 안 보면 격국론이 아니죠. 대운 봐요. 그 대신 격국론은 사길신, 길신이 천간으로 투출하면 반드시 상신과 구신은 꼭 찾아봐야 된다. 특히 상신보다도 구신.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길신을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신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일주의 강약도 봐야 된다. 저 4, 5권에 가면 그 오행만 이거 떠서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일주가 유근하냐 무근하냐에 따라서 그 사주에 출세할 수 있는 폭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격국론을 한 것은 그냥 맛보기예요. 그냥 맛보기. 이게 올라오면 무슨 격이다, 이게 올라오면 무슨 격이다인데, 저 4, 5권으로 가면 이 격에 이것이 성이 되냐 패가 되냐, 성이 되냐 패가 되냐를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명조는 식신 생재격인데 격으로서는 대운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으로 나 그냥 그럭저럭 일반 서민적으로 살고 마음 좋은 마을 아저씨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살았겠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강의는 자평진전을 하겠습니다.